아예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면 안 되긴 하는데 대부분이 내가 P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이 분모가 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P에 A 교집합 B를 넣어야 되는데 이 B를 구하는 거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 있죠. 그지? A 교집합 B하고 뭐야? A 여집합의 교집합 B. 그죠? 이거 두 개가 아예 딱 나눠져 있어 가지고 또는 세 개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를 분자에 올리면 되는 문제가 있지. 가장 기본 문제야.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해 보면. 그지? 이게 같은 원리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구할 수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돼. 구한 것 중에서 니네가 따로따로 그지? A 교집합 B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문제 풀어봤으면 알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이런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이 거기 고쟁이 보면은 그 494번이나 495 이쪽이 전부 다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지? 499 여기 페이지 121쪽 여기가 전부 다 이쪽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첫 번째 케이스로 만들어지는데 그지? 그게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고 푸시면 안 돼요. 스텝 2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이것만 나오는데 알았지? 한 10문제 중에 8, 9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거를 이 B라는 사건을 구할 때 A 교집합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아예 따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중에 하나 딱 골라 가지고 분제에다 딱 올리고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리기 힘든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 알았지? 독립사건을 좀 보도록 합시다. 독립사건에서 이제 보면 여기는 123쪽 거기에서 보면은 독립사건은 일단 여기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508번이나 이쪽은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한 정확하게 25번 자리이기 때문에 알았어? 연산에서. 그러니까 집합 연산이지 조건부 확률 말고 그냥 뭐 교집합이나 그 다음에 합집합 그거 해가지고 구하는 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거고 여기 보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다 똑같은 거지.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다 같은 거야. 알았어? 두 사건이 독립인데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정의를 쓰고 있으면 되겠냐? 그지? 두 사건이 독립이면 무슨 말이라고? P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 얘를 그냥 지우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뭘 하라는 뜻이지? A 교집합 B가 뭐랑 같아요? A하고 B의 그냥 곱과 같다. 이런 뜻을 그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눈치 못 채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또 거기 연산해서 시간 걸리겠지. 여기는 그런 문제인 거니까.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1 때 얼마나 집합을 기억하냐의 내용입니다. 이게 집합 연산이기 때문에. 그죠? 눈에 띄는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511번, 511번 보면은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A하고 B가 독립이야.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럼 여기다가 여집합을 어떤 걸 붙여도 다 독립인 거 맞지? 그죠? 여집합 다 붙여도 독립이라는 기본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지금 독립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를 무조건 지우세요 이 말이라고. 그죠? 알았어. 무조건 지우세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곱하기 P에 뭐라고 돼 있어? B의 여집합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뭐야 똑같다. 그죠? 이걸 곱한 게 12분의 7이다 이런 말이지. 알았어? 이거 뒤에 지워라. 독립이면.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 오케이? A 합집합 B 요거는 어떻게 연산하느냐?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1에서 A의 확률을 뺍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1에서 B 확률도 빼요. 곱셈하면 되지. 그지 않아? 여기 안에 자동으로 뭐가 있어?
합집합이 들어있는 거 알 텐데. 그지 않냐? 자동으로 들어있어 여기 안에. 왜? 전개하면 전개하면은 봐봐. 잘 봐. 이게 전개하면 1 마이너스의 A PA PB 합. 자, PA 더하기 PB에다가 곱한 거 빼기로 바뀌죠. 그지? 전개하면. 근데 이게 누구야? A 교집합 B 아니야? 그죠? 독립이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합집합을 뜻하는 거지. 알겠죠? 사실은 답을 알려준 건데 연산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이 값이 12분의 7이면 안에 있는 값은 12분의 5다 이거지. 그런 이야기야. 연산은. 알았어? 그 다음에 자 뒤에 나오는 독립 사건의 확률 이건데 뒤쪽에 넘어가시면 어디 엄청 간단한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지금 517번, 18번 이런 거 보면은 518번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1명일 때 이게 지금 이거 엄청 간단한 확률들을 계산 못하고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518번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1명일 때 그 사람을 대표로 뽑기로 한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대표가 결정된 확률을 구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생각해 봐봐.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1명만 이길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지? 우리가 생각할 사건은 두 가지야. 그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1명만 이기거나, 그게 아니거나. 이해됐지? 1명만 이기든 뭐 2명 이기든 뭐 비기든 그건 다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 1명만 딱 이기는 거야. 알았어? 상식이니까 잘. 이거는 구구단처럼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되지 않나? 어? 가위바위보를 했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1명만 이길 확률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대표가 결정이 된대.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대표가 결정됐다는 건 첫 번째 가위바위보에서는 이 1명만 이기는 요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 사건 A. 그다음에 이거를 사건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그지?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거 이렇게 기호를 쓰면 돼요. 알지? 1명만 이기는 사건을 A라 하자.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 대표가 결정될 확률은 이렇게 하고 말로 쓰면 되지. 그러면은 P의 A 여집합 곱하기 뭐야? P의 A 여집합 곱하기 P의 A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잘 봐. 원래는 확률을 곱셈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지? 원래는 봐봐. P의 A 여집합 들어가고 두 번째 사건 할 때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확률 곱셈의 기본이야. 자, P의 A가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때는 그냥 사건 B가 일어나면 안 되죠. 맞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이게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다른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둘 사건을 그냥 곱하잖아. 아직도 중학생인 거야. 그지? 조건 확률 잘못 배운 거죠. 무조건 뭐가 깔려 있어.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곱해요. 지금도 곱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배웠으니까 알겠지. A와 B가 독립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곱했던 거니까 여기도 원래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뭐 서술형에다가는 안 써도 되는데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건데, 그지? 알았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가위바위보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독립사건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걸 해줘야 돼. 알았어? 그러면 세 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한 명이 이길 확률은 몇 가지입니까? 일단 가위바위보를 낼 경우가 27가지잖아요. 그죠? 누군가 한 명은 이기겠지. 그지? 예? 셋 중에 한 명이 이길 거 아니야. 세 명 골라야 돼. 그 다음에 뭐야? 그 사람이 뭘 내서 이겼냐 이거야. 가위를 내서 이겼냐. 이 사람이 가위를 내서 이겼으면 나머지 둘은 무조건 뭐 내야 돼? 볼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내서 이겼냐의 경우의 수를 하면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
알았어? 가위바위보 했을 때 한 명의 한 명만 딱 이기는 경우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어나는구나. 그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예.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대표가 결정하는 확률이겠죠? 이런 것도 완전 기본 3점짜리. 그지? 그 다음에 519번, 521번 이거 두 개는 별표를 해 놓으시고 서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쌤이 그 이야기 해줬어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는 무조건 그 개수 가지고 해라. 그리고 확률을 구할 때 모르는 건 전부 다 문자로 두고 하시라고. 어차피 자연수라서 순서상에 다 나온다. 알지? 자, 보면은 쉬운 문제는 문자가 적을 거고 좀 까다로운 건 문자가 많아요. 맞지? 지금 서준의 반 학생이 안경 쓴 여학생이 12명, 안경 안 쓴 여학생이 8명, 안경 쓴 남학생이 18명, 안경 안 쓴 남학생이 X명이다. 그러니까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있는데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나눠져 있잖아. 그지? 남학생, 여학생 안경 쓰고 안 쓰고. 중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표로 만들면 돼요. 그럼 정리가 좀 쉽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쓴 여학생 12명, 12명이고, 그 다음에 안경 안 쓴 여학생 8명이고, 그 다음에 안경 쓴 남학생 18명이고, 모른다. X. 그지? 서준의 방학생들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뽑힌 학생의 여학생의 사건을 A. 전체 중에서 뽑힌 학생이 여학생의 사건인 건 요거잖아. 그지? 그럼 전체 인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인원수는 30 플러스, 아니 32 플러스, 38로 하면 돼. 38 플러스 X인 건데 그 중에 여학생의 사건이 20. 그 다음에 안경 쓴 학생의 사건. 자,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쓴 학생의 사건을 B. 안경 쓴 사람은 여기야, 요 라인 아니에요? 그죠? 요 라인이죠? 그러면 38 플러스 X에서 30이 되는 거고 이 두 사건이 서로 뭐가 되게 독립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들을 곱했을 때 교집합 확률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의 교집합은 뭐야? A, B의 교집합은 뭐야? 사건 A는 여학생, 사건 B는 안경쓴. 그럼 안경쓴 여학생. 이 교집합 아닌가? 그죠? 그래서 38 플러스 X분의 12로 하시면 요 풀면은 끝나는 거지. 그지? 아주 기본적인 독립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 그 다음 521번. 요거는 조금 다르죠. 조금. 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두 사건 A와 BK가 A는 지금 4, 5, 7, 8, 9 BK는 1, 4, KK 플러스 2. 두 사건 A와 BK가 서로 독립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상황이냐면 사건 A가 나올 확률은 그냥 거기 있는 원소 개수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았어? 원소 개수로. 그치? 그러니까 S가 지금 다 해서 몇 개입니까? S가? 근데 이건 진짜 세봐야 돼, 얘들아. 1, 2, 3, 4, 5, 6, 7, 8, 9, 10이겠지 생각하고 봤다가 중간에 막 4 하나 빠져있고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볼 때 세보셔야 돼요. 알았죠? 숫자 다 확인해라. 딱 봤을 때, 1부터 10까지구나.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어. 숫자 하나 빠져있어. 시험 끝나고 알죠? 맞지? 시험 끝나고 봤는데 당연히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3점이라서 얘들하고 답을 봤는데 얘들이 막 다른 답이래. 저도 미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나만 틀렸어. 그지? 봤더니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빠져서 9개였던 거지. 이건 10개죠. 10개. 그럼 10분의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야? PA. PA. 10분의 5개냐? 5개. 10분의 5구만. P의 B는 뭐야? B의 B는 10분의 4지. 원소 개수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문제 쉬운 거야. 알았어? 벌써 이거 두 개에서 숫자밖에 없잖아. 그러면 P의 A 교집합 B를 알아요? 몰라요? 10분의 지금 여기서 겹치는 게 뭐야? 일단은 4 하나는 있지. 그지? 근데 K랑 K 플러스 2란 말이죠, 님들. 1, 4, K에 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지금 A가요. A가 4, 5, 6, 7, 8, 9. 아닌데? 7, 8, 9. 이거니까 지금 숫자도 K랑 K 플러스 2라서 이 차이가 나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알지? 그러면 이거 원소 개수를 모르잖아? X개.
알았어? 머릿속에서 이제 요 생각하는 거야. x는 뭐야? 얘네 둘이 겹치는 원소의 개수다 생각하고 하면 기본 문제. 이것도 3점. 그러면 둘을 곱한 게 뭐랑 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20이 뭐야? 10x 아닌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쉬운 거야. 이게 지금 x 2가 바로 나오잖아. 뭔 뜻이야? 니네는 교집합을 몇 개만? 2개만 만드시면 돼. 알았죠? 2개만 만드시면 돼. 근데 이미 확실하게 교집합이 있지. 확실한 교집합이 있어. 그래서 이 중에 겹치는 게 하나만 나오면 되겠다. 알았지? 이렇게. 2개가 필요하니까. 이런 느낌? 됐죠? 케이스만 나눠서 하시면 될 거. 그 다음에 전기가 흘러요. 대진표랑 전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봐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522랑 23이 좀 상황이 좀 달라서 522는 지금 대진표가 만들어져 있죠. 그지?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얘는 지금 A가 우승 확률을 물어보면 어떻게 우승해? 생각해봐. 상대 전적이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522번 좀 쉬운 게 A가 우승하려면 B가 올라와서 이기면 되는 거고, 또는 C가 올라와서 이기면 되는 거야. 상황을 좀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지. 그럼 B가 올라올 확률은 뭐겠어? B하고 C 중에, 그러니까 여기엔 대진표 그 경우의 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대진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 B가 올라올 확률이 얼마야? B하고 C 중에 B가 이길 확률이니까 0.25 아니니? B가 C를 이길 확률이 0.25라고 써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B가 올라와서 A랑 B랑 싸웠는데 A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A팀이 B팀이 이길 확률이 0.6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확률은 어떻게 돼? 0.25 곱하기 0.6이다. 뭔 상황인지 이해됐지? B가 올라왔어. 또는 C가 올라올 경우는 뭐야? B하고 C 중에서 B가 이길 확률이 지금 0.25였기 때문에 C가 이길 확률은 0.75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C하고 A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뭐야? 문제를 잘 봐야 돼. C팀이 A팀 이길 확률, 근데 0.5랑 똑같구나. 어차피 0.5네. 그래서 A가 우승 확률이 이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제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잘 봐. 됐지? 이 문제 답은 나왔어. 집중해라. A가 우승했을 때 결승에서 B를 만났을 확률을 구하시오. 알지? A가 우승했을 때 분모 결승에서 B를 만났을 확률. 오케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우승 확률을 구해요. 그 중에서 결승에서 B랑 싸운 게 누구지? 요거였지 아까? 그럼 0.25 곱하기 0.6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조건부 확률을 푸시면 돼. 알았어? A가 우승했을 때 B에서 만났으라. 그지? 결승에서 B. 그러니까 결승에서 B를 만나서 우승한 게 이거죠. 아까 그 맞지? 그 다음에 523번 봅시다. 523번.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추억의 대진표. 대진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대진표 어려웠다.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예.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이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반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았지?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 경기를 하는 모양이 어디가 같냐 이거지. 그지? 이해했어? 네, 대진표 자체가, 대진표 구성이 어디가 똑같냐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두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은 어디 오든 어쨌든 일반하고 만나려면 여기서 만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네 개의 칸은 A 일반하고 싸우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 결승에서 만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끊으면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모양이 같은 것끼리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일반하고 싸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일반하고 싸우는 거 나누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반이 지금 보시면 2반이 배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 배구 시합을 할 수 있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2반이 여기 파란색에 들어있는 경우. 그럼 2반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확률이 얼마? 2반이 여기에 배치될 확률이 얼마겠어? 그냥 전체 칸 중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전체 6칸 중에 2칸이니까 2반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알았지? 3분의 1의 확률 여기 들어갔고, 그지? 그러면 경기 무조건 하겠네. 대신에 어떠해야 돼? 2반이 여기서 이겨야 되겠지? 예, 그래서 이기시면 돼. 한 판만 이기면 돼. 또는 여기에 들어갔어. 여기 들어가면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황은 똑같으니까 확률은 어때? 3분의 2겠지. B가 여기 들어갈 확률은 2반이. 2반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죠? 예, 우리 1반하고 2반 서로 야 우리 만나자 한 거야. 그럼 1반도 약속을 지키려고 쎄 빠지게 여기서 어떻게 해? 몇 경기? 여기서 경기 하나 하겠지. 그죠? 그럼 어차피 상대 전적이 다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나온 어떤 팀이랑 어쨌든 싸워가지고 어때? 이겨서 왔을 거 아니야. 이기려면 확률이 얼마야? 잘 봐야 돼. 2분의 1이 왜 몇 개인지 나중에 이제 모른다고 집중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2반도 여기 어디에 배치가 됐든 여기서 한번 경기를 해. 어때야 돼? 이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왔어. 또 여기서 어때야 돼? 이겨야 되겠지. 그래야 이들이 만나겠지.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 둘을 더하시면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2반이 여기에 있었을 때 둘이 만날 확률, 경기를 할 확률이냐, 경기에서 누가 이길 확률이냐 이 차이인 거지. 알았지?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 3분의 1로 여기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2반이 한 번 이겼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2의 확률로 2반 여기 배치가 됐고 2반을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두 경기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그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어떤 팀이든 한 번 이겨야 되고 여기서 나온 어떤 팀이든 한 번 이겨야 돼. 그리고 일반도 여기서 한 번 이겨야 돼. 그지? 나머지 팀들에 대한 경기 결과는 의미가 없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 한번 흘러볼까요? 음, 이 스위치가 닫히는 거랑 열리는 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그건 스위치가 아니 봐봐. 아니 나는 진짜 아 미안해. 이건 솔직하게 한 번 말하고 싶어. 진짜 병신 같았어. 그러니까 닫히고 열리고를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은 봐봐. 내가 이 스위치 열리고 닫힌 거를 언제 봤을 거 아니야? 니네가 배웠을 때랑 똑같이 배웠지 않았어? 몇 년 지났을 것 같아? 그게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물론 학교 때도 공부 잘했죠. 그거랑 별개의 이야기 아니냐? 중학교 때는 다 잘하잖아. 개나 소나 백점 아니야? 똑같지 뭐. 어이씨 닫히고 열리고를 헷갈리는 애들한테 이걸 내가 설명 왜냐면 이게 이렇게 524번처럼 나와버리면 그지? 어? 이게 안 써져 있잖아. 스위치가 닫히는 것이 전기가 흐르는 것이다, 흐르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닫혔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혼자 상상을 한다. 문이 닫히면 못 지나. 스위치가 닫히면 전기. 우리 애들 그런 정도 아니죠? 그죠? 닫히는 게 스위치가 연결된다는 거 알지만 이 확률을 못 구하는 것 뿐이지. 그건 확통을 못 하는 거니까 더 다행이죠.
어쨌든 일단 직렬과 병 직렬 병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뜻인지 알죠? 오케이 됐어요. 예. 그럼 거기까지만 됐으면 됐어. 자, 일단 얘는 병렬과 직렬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애당초에 자 A가 그지? A가 닫혀 있지 않으면 모든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정부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셔서 이래서 빼셔도 되는데 알았지? 비슷해요. 어차피 예, 비슷합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 A가 닫혀 있지 않으면 돼. 확률이 얼마입니까? 각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3분의 2니까 A가 닫혀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B하고 C는요? B하고 C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알았지? A가 닫혀있지 않으면 일단은 안 들어. 그래서 3분의 1 일단 있어. 또는 A는 닫혀 있는데 B하고 C가 둘 다 닫혀있지 않으면 병렬을 알다시피 하나만 연결돼도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A가 닫혀 있고 알았어? A가 닫혀 있고 3분의 1이 3분의 2야? 닫혀 확률 3분의 2구나. 그지? A가 닫혀 있고 알았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닫혀 있고 B하고 C에 둘 다 안 들어와요. 그지? B하고 C 동시에 어때? 닫혀 있지 않아야 돼요. 그죠? 지금 전기가 안 흐르는 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A가 애당초에 닫혀 있지 않던가. 이 두 가지 상황이 더해지는. 결국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은 이 두 가지 상황이 더해지는 거다 보니까 뭐야? 27분의 2를 더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525번 보면 같은 회로의 PQ 사이에 두 스위치 AB가 이번에는 병렬과 병렬이 전체적으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닫혀있을 확률이 또 0.2, 0.4, 0.4, 0.5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닫혀있고 요 이야기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P에서 R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시오. 가끔 보면 이 사건이 더 나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P에서 R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봐봐봐. P에서 R로 흐르려면 일단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고 나서 Q에서 R로 전류가 한 번 더 흘러야 되거든. 그지? 이해됐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고 어잉? 알았어? 그 다음에 Q에서 R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거 하나 물어볼게. P에서 Q로 흐르는 거하고 Q에서 R로 흐르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니 종속이니? 빨리. 어?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는 사건하고 Q에서 R로 전류가 흐르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종속이야? 그거 따로따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P에서 Q로 흐르고 Q에서 R로 흐르는 건 결국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냥 쌩으로 곱하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어요? 됐죠?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려면 어때야 돼요? A가 그지? 얘들아 A가 닫히거나 B가 닫히면 되는 거야. 그죠? 맞죠? 근데 A하고 B 둘 다 닫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자 하나만 해주면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P가 P하고 Q의 전류가 흐를 확률은 A가 닫혀있을 확률 얼마입니까? 써있잖아 0.2 잘 봐야 돼. 한 번 보면 다 돼. B가 닫혀있을 확률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한 번 보면 다 된다고. B가 닫혀있을 확률 얼마야? 0.3이야? 0.3이야 그지? 알았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A와 B가 동시에 닫혀 있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빼셔야 돼.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위치 A, B도 서로 무슨 관계야? 야 스위치 A가 닫혀 있으면 B가 야 너 닫혀 있네. 그럼 나는 안 닫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각 스위치는 모두 독립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동시에 닫혀 있는 확률은 그냥 0.2 곱하기 0.3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 알겠지? 예? 다음 주에 테스트에 스위치만 한 5개씩 내도 되죠? 분명히 맞지? 네. 다음 주 우리 각 반의 테스트는 오늘 한 거예요, 전부 다. 조건부부터 통계. 알았어? 내가 풀어준 거. 스위치. 알았지? 그러면은 C하고 D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고, 그들 둘을 곱하면 되겠다. 알았어? 이거는 이해 안 돼서 다시 설명 듣고 뭐 할 정도 아니야. 알았지? 예? 쉬워요. 독립시행 갑시다. 뒤에 127조. 독립시행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립시행이 나중에 누구랑 연결될 텐데. 안 봤어. 안 봤어. 내가 영상 보고 잠들으라고 했는데. 그냥 잠들었어. 큰일 났네요. 네. 독립시행은 어떤 사건의 n번 중에서, 그지? 잘 들어. 잠이 와서 조는 건 내 사정이 아니야. 특정 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사건 A라고 하자. A가 몇 번, X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주사위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번 중에 몇 번 등장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게. 그지? 오케이? 예. 이 X가 날 확률. 그래서 X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다 계산해 놓은 걸 뭐라 그래? X가 나올 수 있는 게 0부터 그럼 몇 번이겠어? N번을 던졌다고, 동전 같은 거를. 그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어. 쉽게 하자. 동전을 던졌어.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 동전을 10번 던졌어. 그럼 앞면에 나올 수 있는 횟수는 몇 번부터 몇 번? 0부터 10까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0, 1, 2 해가지고 N까지인 거 다 맞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다 구한 거야.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N이 될 확률 다 구한 거야.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전체 사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래? 확률 분포표라 그래. 확률을 다 만들어서 놓은 거야. 근데 그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냐? 어떤 모양으로 돼 있냐를 보는 게 확률 분포라는 거지. 알았어? 근데 이렇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분포가 여러 분포들 중에서 뭡니까? 이항 분포입니다. 독립시행은 누구랑 연결이 됩니다. 이항 분포 설명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항 분포랑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공부를 할 때 연결을 시켜야 니네가 외울 게 적어져.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건 이거대로 공부하고 이건 이거대로 공부하니까 많아 보이지. 이래서 이 뒤쪽이 쉬운 거야. 할 게 별로 없는 거지. 왜냐하면 독립시행 만들 때 독립시행 확률 구할 때 나오는 식이 어디서 온 거냐면 소시험에 봤다며. 무슨 정리? 단어가 있어 여기 안에. 무슨 정리에서 온 식이야.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 이항 정리에서 응? K번째 항 구하는 식하고 똑같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맞지? 큰 틀이. 이해됐어? 이건 안 지우고 여기다 문제 풀고 뒤에 넘어가서 그냥 할게. 아니다. 통계 기본 해야 되니까 지워야 되고. 이따 다시 써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중간에 걸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세 단원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알았어? 봐.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그냥 전체 n번의 시행 중에서 난 특정한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이 필요한 거야. 그럼 전체 x에서 n번 중에서 x를 고르겠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 번? x번 반복이 될 거고 무조건 필연적으로 그 나머지 사건이 어때? n-x번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기본 틀이고 문제를 보시면 자,
530번. 어느 음식점에는 예약 좌석이 24개가 있다. 이 음식점에 예약한 사람이 아무 연락 없이 오질 확률이 0.1이라고 한다. 26명의 예약을 받은 경우 실제로 예약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항분포로 계산을 해가지고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문제로 또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지금 흘려들었죠? 그럼 무조건 못 풀어요. 무조건 나중에 하나 틀립니다. 알았어? 오케이? 여기는 지금 예약 좌석이 24개인데 26명이 예약을 받았어. 근데 예약이 부족해. 무슨 말이야? 야, 24자리가 있는데 26명을 예약을 받았어. 그럼 자리가 부족해. 왜? 다 왔으니까. 또는 한 명만 취소했으니까. 쉽잖아. 인원수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뒤에 가면 비행기로 바뀌어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이제. 한 250명 타요. 알았어? 근데 270명을 예약을 받아요, 미친놈들이. 맞지?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니? 지금 독립시행 계산을 할 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250명이 정원인데 270명을 예약을 받았어. 그러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든 부족하지 않은 확률이든 대참사거든. 왜겠냐? 한 명도 취소하지 않은 것부터 20명 괜찮구나. 19명이 취소한 것까지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뭘로 바꿔? 이항 분포로 바꿔서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쌤 개념 영상에 보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부등식으로 푸는지. 예약을 취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영상 안에 다. 다른 아니 또 있어 통계 영상이 또. 다 보내줘봤자 어차피 하나도 안 볼 거. 어차피 다 안 볼 거라서 내가 일부만 급한 대로 필요한 것만 기초만 보내드렸고.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봅시다. 그러면 예약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해보면은 일단은 노쇼가 없다. 그럼 뭡니까? 지금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나왔니? 취소할 확률이 0.1인 거네요. 님들아. 그죠? 그러면 26명이 취소한 사람이 빵명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0.9에 26제곱을 한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26명 중에 한 명만 취소를 한 거예요. 알았어? 이해됐지? 이거 이제 혼자 해야 돼. 난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해줬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게 안 되면 나 많이 빡칠 것 같거든. 알았냐? 이게 지금 뭐 졸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 아니 그게 안 돼? 나중에 뭐 알바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아니 26명 중에 두 명이 취소해야 지금 자리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왔어. 그 한 사람당 취소 확률이 0.1이래며. 그럼 올 확률이 0.9라는 거 아니야? 26명은 온 거 아니야? 얘는 한 명은 취소했겠지. 그 나머지 25명은 온 거 아니냐고. 이항 정리해서 그 식이랑 똑같지 않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 원래 연결이 돼 있는 거야. x 플러스 y의 n제곱이 여기서 k번째 항이 nck의 x의 k제곱에 y의 n-k제곱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 좀 디테일하게. 이건 좀 너무 일반적인 거야. 이 중에서 뭔 줄 알아? 독립시행은 이 중에서 x하고 y가 지금 누구 자리에 있니? 이 자리에 있는 게 x, y가 누구야 지금? 얘네들이죠. 잘 봐. 이렇게 외우면 돼.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 알았어? 일반항 중에서 확률이 여기 x, y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독립시행이 돼. 그지 않아? 그러니까 x, y가 뭐이면서 더하면 1이면서 x하고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다 커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된다. 알았지? 예.
있네요. 이거만 하고 쉴게요.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독립시행이 그런 것. 530번은 그딴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승패. 아, 이걸 제일 애들이 만만하게 하더라고. 예, 맞아요. 이게 쉬운 거, 엄청 겁나 쉬운 게 맞아요. 이거 지금. 예. 지금 보면은, 535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승부가 나는 거를 물어보는 것도 그런데 이미 경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지? 이미 경기가 치러진 상태에서 그 다음 이어서 했을 때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거 봅시다. 535번. 이제 7전 4선승제를 하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거기에 확률을 보면 그 야구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스포츠예요. 통계. 그래서 그 보면은 한국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이긴 팀이 최종 우승할 확률. 이건 전부 다 통계적 확률. 거기 나오는 건 전부 다 통계적 확률이고.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수학적 확률로 해서. 그냥 뭐 첫 경기를 이겼던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다음 경기도 확률이 똑같고 그걸로 하는 거야. 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A팀과 B팀이 있는데 이길 확률이 3분의 1과 3분의 2. A팀이 2승 1패로 이기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있잖아. A팀이 우승할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면 마지막은 무조건 야 생각해봐. 우승팀이 정해졌는데 자 우리 유종의 미를 걸리 7경기 다 하자. 그래서 잔인하게 우승팀이 정해졌는데 그 뒤에 경기를 하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A가 우승팀이 되려면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알았어? 그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얘들아 아까 이거 얘는 이 0.1과 0.9 25개가 나열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0.1이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오케이? 그래서 7경기, 그러니까 몇 경기 만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몇 경기 만에 끝나는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몇 경기 만에 끝나는지부터. 현재 지금 A가 뭐 A, B 같이 적어주면 좋은데 상관없어. A가 지금 몇 승 몇 패? 2승 1패로 이기고 있다고 그랬어. 2승 1패면 그냥 일단 이거는 이미 된 거니까 얘 확률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적으세요. 그럼 이게 뒤에 이제 경기가 남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경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이미 A가 2승 1패야. 그러면은 근데 또 잘못 계산하면 그 전에 이미 B가 우승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어? 진짜 머리를 못 쓰면은 하다 보면 B가 우승을 해. 알지? 그럼 경기 수가 안 맞아. 알았냐? 잘 봐라잉. 일단 X가 4개가 나오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야? X가 4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X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어차피 7경기 만에 A가 못 이겨요. 자, 그러면 몇 경기 만에 최소 경기 수부터 하면 돼. 몇 경기 만에 끝날 수 있어? 총 5경기. 그러니까 앞으로 2경기만 더 하면 돼. 그지? 이해되니? 자, 첫 번째. 여기서 끝낼 확률.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가? 3분의 1이네. 3분의 1의 제곱이네요. 두 번째. 자, 6경기 만에 이기는. 그러면 이 앞에 3경기에서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기는.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알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개수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A가 2번을 이기는데 그 2번이 안 되는 게 언제냐면 이거야. 잘 봐. 이거 왜 안 돼? 이미 앞에 파란색에서 끝난 거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A가 2번을 이길 거잖아. 그지? 그리고 B가 1번을 이길 거잖아. 그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하는 거야, 항상. 몇 가지겠냐? 어? 그러니까 OX를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세 가지인데 이거 하나가 빠지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또 다른 방법 알려줄게. 또 다른, 이건 사실 이걸로 할 줄 알아야 개수가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쌤이 아까 뭐라 했어? 무조건 마지막 경기는 누가 이겨야 된다 그랬어? A가 이겨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컨비네이션에 넣지 않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A가 이기는 건 고정이고, 그지? 앞에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이기고 3분의 1에 3분의 2 하는 게 원래 이게 정석이다. 오케이? 예. 마지막 것도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마지막 것도 어떻게 하면 돼? 마지막에 무조건 띵띵띵띵 마지막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건 3분의 1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세 경기 중에 몇 경기를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기고 그죠? 알았어? 어차피 두 경기만 이기면 A가 우승이니까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만 A가 이기고 나머지 두 경기를 지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 개수하고 전체 개수가 당연히 안 맞지. 마지막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는데. 요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확률 분포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금 특정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야. 그치? 그지? 뭐의 확률 구하시오. 근데 여기는 확률을 다 구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확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아까 뭐 주사로 따지면 주사위 눈, 점수로 따지면 점수 이런 걸 다 구해 놓은 거지.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각각에 대한 사건 그것들을 보면 다 x1, x2 해서 x의 n까지 그거에 대한 확률들을 다 구해 놓은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다 구했으니까 당연히 전체 합은 얼마겠냐고. 1이겠죠. 그때 확률들을 우리가 기호로 이제 P1, P2 이렇게 쓰면 Pn. 알지? 그죠? 내가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죠. 다 예습하고 오셨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평균. 평균을 구하는 게 확률 변수. 이거 이름은 다 알고 왔죠? 진짜 양심적으로 오늘 모른다 그러면 보고 가서 보세요. 얘가 확률 변수거든요. 알았어? 미리 말하는데 통계는 진짜 병신 아니면 다 잘해. 알았어? 내가 못하겠다. 그 뒤는 말해도 되죠? 알았어? 수능에서 통계 틀리면 개병이야. 진짜. 알았어? 수능에서 통계 틀린다. 그러면 확통을 반도 못 맞는 실력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해했어? 계산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여기는 계산 실수 용납이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왜 통계를 나중에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불순분자들이. 나는 왜 통계를 못하는가 생각해보면 처음에 개념하라고 할 때 그 단계를 이행하지 않고 건너뛰려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통계 쉽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전제 조건이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을 때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가만히 숨만 쉰다고 통계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데 그래도 얘는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공감 못할 수 있는데 사문 1단원보다 쉬워. 사문 1단원은 제가 개념 공부를 하지 않고도 기출을 다 맞춰요. 알죠? 그지? 사문 1단원은 잘 봐라. 확률 변수가 이거다. 알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애들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 대상들이고 간단히 말하면 확률을 구해야 되는 대상들. 그리고 P는 당연히 확률. 알았어?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은. 그래서 이 확률 변수와 확률들을 곱해 더하지. 고급스럽게 이들을 다 더한다는 뜻에서 K를 1부터 N까지. 그죠? 이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고 기호로. 통계는 기호야. 기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대값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확률 변수 X의 전체 대표 이름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알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겁니까?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들을 다 몇 배 하고 3배 하고 2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생각해봐. 확률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뀝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균이라고 점수라고 생각해봐. 니네 점수. 니네 점수를 다 2배를 하면 평균 몇 배 돼? 2배 되죠? 중학교 때 배워요 이거. 이 정도는 그지? 점수를 다 2배 하면 평균 2배 된다. 점수에다 다 3점씩 플러스 해주면 평균이 3점 올라간다. 상식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평균 같은 경우는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게 평균이죠. 됐어요? 분산은 분산부터 이제 빡세지.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 다 외우세요. 통계는 그냥 닥치고 다 외우는 거야 일단.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러면은 편차를 왜 제곱을 하냐면 편차를 그냥 다 더하면 얼마야? 0이거든요. 그죠? 편차라고 하는 게 편차는 정의가 뭐냐면 편차는 확률 변수, 변수라고 쓸게 그냥. 변수 빼기 평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지. 그러면 당연히 평균 50점이면 50점보다 낮은 점수도 있고 높은 점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차이를 다 더하면 0이거든. 그래서 편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럼 다 양수가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분산이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편차 제곱들을 긁어 모으니까 이게 컸단 얘기지. 뭐야? 평균하고 먼 점수들이 많았다. 오케이? 그리고 그 분산에다가 그래서 이제 분산의 정의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건데 사실은 제곱을 해서 더한 것들이다 보니까 값이 너무 커서 이 아이들에다가 루트 분산을 한 걸 우리 뭐라 그래?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그지? 이제 시험을 9번 보셨으니까 성적표에서 발견했을 텐데요. 그죠? 내신 시험을 9번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적표에서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가 여기 같이 해버릴게 그냥. 표준 편차가 크다. 응? 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평균에서 먼 자료값들이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뭐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도톰해집니다. 알죠? 도톰해져.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슬림해지거든. 융털처럼. 알지? 됐어? 어. 이 중에서 자료가 고르다. 이게 뭐냐? 반니 영. 자료가 고른 게 뭡니까? 그럼 그렇게 자료가 고르죠. 응? 자료가 고릅니다. 이게 절대로 니네가 혼자 판단해서 안 되는 거야. 자료가 고르다 그러니까 뭐야? 골고루! 그러면 밥 먹을 땐 하시고요. 알았어? 이거 아닙니다. 자료가 고르다라는 게 뭐예요? 평균에 많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네들이 틀리지 마시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아야 자료가 고릅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 작은 게 이거니까. 그지? 평균에 몰려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표준 편차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그래서 편차 다 더해? 제곱을? 노가다를 해? 중학교 3학년 때처럼? 어?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자 이거대로 시그마로 고급스럽게 해볼게요. 그럼 편차를 구합니다. xk에서 m을 빼요. 그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은 항상 어떻게 해? 평균은 잘 봐.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평균을 구할 대상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성질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x 세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 세제곱이라는 값에다가 확률들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이해됐지? 그럼 난 누구의 평균이 필요해 지금? x 빼기 m의 평균이 필요한 거지. 제곱.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이들의 평균 확률을 곱해. 근데 봐봐. x하고 매칭만 되면 사실 값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확률은 똑같은 거야. pk로. 이해됐지? 그거를 다 더하자. 이거 개수는 안 쓸게 귀찮으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시그마 성질대로 계산해보면 전개하고 정리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k의 제곱에 pk. 그럼 이건 누구의 평균이겠니? p에 누가 곱해져 있어? x 제곱이 곱해져 있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평균이냐면 x 제곱의 평균인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자, 그럼 전개해서 그 다음 뭐 남았니? 2m. 그죠? 2m xk의 pk인데 m은 상수니까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더하기 m제곱의 pk예요. m제곱의 시그마 pk야. 엄청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시그마 pk 얼마입니까? 확률을 다 더해라. 얼마냐고 고민을 해야 되니? 1이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해줘야 돼. 반복학습도 시켜줘. 시그마 3x 제곱 pk 누구의 평균? 3x 제곱의 평균. 알았어? 시그마 xk-5의 pk 누구의 평균? x 빼기 5의 평균. 시그마 준성 pk 누구의 평균? 준성의 평균. 알았어? 더해? 더 나오면 여기다 욕 쓰는데. 샤발롬 pk의 샤발. 어? 얘가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해됐지? 무조건 니네 그걸 구하시면 돼. 분명히 이야기했어.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x의 평균,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확률의 합. 그래서 얘가 x 제곱의 평균이었던 거야. 그럼 얘는 그냥 2의 x고 2의 x가 또 다른 말로 평균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잉? 니네 둘은 결국에 뭐야?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되는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니 나만 다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국민 공식, 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평균의 제곱을 빼는, 이걸 헷갈리는 인간들도 있어요. 반대로 하는 애들. 제평평제가 등장을 합니다. 분산은 이렇게 구해요. 알았지? 오케이? 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다. 그래서 분산을 알려주고 평균을 알려준 다음에 만약에 당신들한테 길 가다가 어떤 행인 3번께서 여러분들한테 신호등에서 자네 이건 어떻게 구하는지 아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산. 이제 분산 기호가 Vx거든요. 그지? 분산에다가 누굴 더해?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알았지? 진짜 제곱을 해서 평균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걸 물어본다는 건 이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 아니 V를 구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물어보는지 아니? 평소에는 안 물어봐. 평소에는 안 물어봐. 평소에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봐. 띵킹 좀 해봐. 분산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제곱을 구해서 빼야 되잖아. 근데 얘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가 언제냐면 지호야 무슨 분포일 때 구하니? 이항 분포일 때 주로 나옵니다. 어? 왜냐하면 이항 분포는 분산 구하는 공식, 평균 구하는 공식이 겁나게 쉽거든. 통계에서 가장 쉬운 공식. x제곱 미분만큼 쉬운 공식. 더 쉽다, 더 쉽다. 심지어 그건 2를 내려야 되잖아. 그지? 이항 분포, B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NP. 평균, NP. 분산, NP, 1만 P. 그죠? 근데 제곱의 평균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많은 걸 전부 다. 그 독립시행한 거지. 그걸 다 제곱해서 더할, 그 못하니까 얘로 간접적으로 구한.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는 언제다? 이항분포다. 알지? 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외워야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바보처럼 계산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어떤 확률 분포 x가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자, x-a에 요거 쌤이 항상 개념 할 때만 해주는 이 친구.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언제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확률 변수 x에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를 뺀 거야. 맞지? 응? 이해됐어? a를 뺀 거야.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지. 근데 저 값이 언제 최소값이겠냐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죠? 전개해 볼게요. 문제 나와요, 이렇게. 이거 전개하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고. 그죠? 그럼 이거를 평균의 성질에 따르면 이건 어떻게 돼? 봐봐. 이렇게 되고 얘는 다 밖으로 꺼내지는 거야. 마이너스 2a의 2x.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시그마 같은 거야. 적분이나 시그마 같은 거야. 지 변수 아니면 다 밖으로 던지는 거야. 알겠지? 시그마도 보면은 방금 여기처럼 봐봐. 이런 거 다 밖으로 던지지. 인테그랄도 dt면은 x가 앞으로 나오죠. 나올 수 있잖아요. 꺼낼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변수는 x거든, 확률 변수가. 그럼 x가 아닌 새끼는 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평균은 3입니다. 그지 않을까요? 3을 평균 내면 3 아니에요? 3이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3, 3, 3, 3, 3, 3. 이건 평균이 3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는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았니? 그러니까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야? 대칭축을 구하면 되겠지. 이 A에 대한 함수거든. 보기 좋게 써줄까? A제곱 마이너스 2의 XA 대놓고 지금 A에 대한 함수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드렸어. 그럼 이 A에 대한 함수는 대칭축이 어디야? 그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최소일 때가 언제라고? A가 평균일 때고. 그지? A가 평균이면 얘는 이름이 뭐야? 컨닝해 빨리. 컨닝하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때 얘 값은 분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어떤 확률 변수와 어떤 고정된 A 값과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아지는 곳이 어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다라는 거지. 알았지?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책에 안 나와. 문제에 나와. 틀리고 알지 말고.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지? 됐죠? 이렇게 하는 게 확률 변수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게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신에 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직접 하나씩 더하는 시그마를 사용을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적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설마 그거 적분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 없어야 된다. 알지? 자, 이게 공부 순서가 교과서도 좀 다를 건데. 그래서 수업 할 때마다 교재에 따라 다르게 그 확률 변수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응? 확률 변수를 두 개를 이산이란 연속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항분포랑 정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는 확률 변수한테 이산하면서 이항분포 같이 해버리고 연속하면서 정규분포를 같이 해버리는 방법들이 있어. 알지?
예, 그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상관없거든요. 쌤도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해. 예, 그래서 쌤 영상들 보면은 어떨 때 찍은 거는 이산하면서 바로 이항분포 그냥 바로 해버린 영상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거 일반적인 것만 다 하고 다시 이항분 정규분 따로 한 수업도 있고 한 이유가 그런 거야.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하나만 보내드리지 않은 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총 네 가지 테마를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의 기본적인 내용. 알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렇게 나눠서. 우리 이제 요 고쟁이 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산을 하고 이항분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가는 게 좀 덜 헷갈리겠죠. 스텝 1들은 스킵을 할게요.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건 이야기해줘야겠구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건 뭐 기본 개념에 다 해주는 거니까 그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인 건 뭐야? 확률의 전체 합은 1이다를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식을 세우는 것부터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뭐냐? 이산 같은 경우는 이산은 뭐야? 하나씩 다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셀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넣어서 시그마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지 않은 것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 우리 프린트 준 거에 146쪽 이쪽에 보면은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 실제로 통계에서 가장 사실 내신이나 뭐 논술이든 뭐 이런 데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여기에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알았니? 왜냐하면 이항분포는 너무 쉬워.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든가 정규분포 같은 애들은 이게 이항분포잖아? 정규분포잖아? 그러면 푸는 방법이 그냥 틀이 딱 정해져 있어. 프레임이 딱 있어. 거기다가 그냥 넣으면 답이 그냥 다 나와. 근데 이런 확률분포표가 주어지지 않은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니네가 앞에서 했던 확률 파트 있지? 거기서 했던 대로 확률들을 다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유형 4에 해당되는 부분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여기를 제대로 기말고사 때는 통계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다. 확률분포표를 직접 구하는 것. 오케이? 이해됐지? 지금 보면은 그 앞에랑 비교가 될까? 유형 3에서 봐봐. 유형 3은 표가 다 있어. 그죠? 다 주어졌지? 그러니까 니네가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주사위를 던진 걸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하면 돼? 여기는 확률 전체 합이 1이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하려면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다.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형 4부터는 당신들이 직접 표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를 틀리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야? 표를 틀린 거야. 확률을 잘못 계산한 거야. 알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골라봐. 준성이 하나 골라봐. 146쪽에서. 거기 583 거기 3개 중에. 문장화 된 거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584 보자. 584번에 흰 공 4개. 흰 공 4개. 그 다음에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확률 변수 x를 정해줬지. 그나마 스텝 2니까 그나마. 그러면은 자 방법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한다. 오케이? 이해됐어? 아직 이게 좀 어색한 친구들은 이대로 하셔야 돼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게 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생각해봐. 흰 공이 4개, 빨간 공이 3개 들어있는데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때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야. 그러면은 3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얼마야? 0, 1, 2, 3 되니? 빵개도 가능하겠지. 빨간색이 3개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표를 빨리 만드는 거야. 이건, 여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여기는. 0, 1, 2, 3. 자, 그리고 요령을 알려드리면, 아까 분명히 그러면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이 4개 중에 제일 구하기 귀찮은 거 하나 남겨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 구하지 말고 1에서 빼시면 돼요. 케이스 복잡한 게 많거든. 이 문제는 그나마 준성이가 잘 골라줘가지고 쉬운 거. 여기 있는 거 다 쉬웠는데. 여기는 이 3개는
케이스가 좀 심플하니까 다행인데 복잡한 거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딱 봐도 니네가 봤을 때 케이스 많은 거 있지. 제 확률이 많을 것 같은 애만 남겨놓고 1에서 빼시면 돼요. 알았어? 예. 뭐 얘도 그렇게 해보든가. 보자. 그러면은 흰색이 빵개인 거는 확률 뭐겠어? 일단 전체 7개에서 나는 3개를 뽑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이 표를 만든 그런 거야. 그러면은 흰색이 빵개니까 나는 빨간색 3개 중에 3개를 다 뽑겠다. 그죠? 이런 느낌. 이렇게 하시면 돼. 할만하지? 이거 해볼게. 2인 거 해볼게. 여기 확률. 2는 무슨 말이야? 흰색이 2개인 거. 봐봐. 앞단원이지. 앞단원 그냥 확률 아니냐? 그거 할 줄 알면 여기 되는 거야.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자, 2가 무슨 뜻이야? 흰색 개수가 X잖아. 흰색이 2개가 되는 확률인 거지. 그럼 흰색이 2개면 어때야 돼? 흰색을 4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빨간색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 앞단원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다 있어, 이거. 그죠? 확률 파트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다 만드셔. 평균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네들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평균 나오고, 제곱해서 얘네들이랑 다 곱해서 더하면 제곱의 평균 나오니까 재평평제로 분산을 구하는 거지. 알았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흰 공을 2개 이하로 가는 확률, 여기 확률 구해놨으면 이제 그거 다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오늘 이항분포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알았죠? 주말에 그 뒤에까지 정규분포 있는 것까지 영상을 보고 개념은 좀 한번 해놓고. 알았지? 오케이? 일단 이항분포 봅시다. 이항분포. 이항분포.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미적분 교재, 유형별 교재 나올 때 같이 교재해서 드릴게요. 확통도. 알았어? 근데 일단은 통계만 뒤쪽 조건부랑 통계만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줄 건데, 앞부분 계속 프린트로 줄게요. 앞부분 계속 복습해야 돼.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알았지? 봐봐. 이항분포는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다 못 가니까. 가시면 통계는 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 가면은 이 분포 종류를 여러 개를 배워. 감마 분포, 포화선 분포 등등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봐. 이 상황이, 이 자연현상이 통계 전부 다 정규 분포겠네. 그러지 않을까? 그죠? 말이 안 돼. 어떨 때는 이 분포를 따르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문과에서 하는 거거든. 통계 쪽, 사회과학 쪽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테마들만 나오니까 정규분포만 우리가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항함수 중에 그냥 2차 함수 하나 배우고 졸업, 이런 느낌인 거지. 뭔지 알겠지? 삼각함수 중에 sin x 하나 배우고 끝.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하나씩을 대표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는 다르죠. 연속은 확률 변수들이 실수로 주어져 있어. 이산은 그냥 1, 2, 3 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거든.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얘들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런 차이인데, 그 중에 이항분포를 하나 배우는 거고, 그 중에 정규분포를 배우는 건데. 알았지? 이해됐어? 대표적으로. 이들 둘은 연결은 되긴 해. 근사적으로 대충 좀 충분히 크면 값이. 오늘 이제 이항분포를 할 건데, 이항분포는 아까 쌤이 설명했죠? 이항정리에서 독립시행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든 김에 잘 봐. 독립시행을 했을 때 이 확률들을 표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분포가 이항분포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10번 시행을 해요. 10번의 시행을, 그냥 뭔지는 그냥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10번 어쨌든 뭔가 시행을 했어. 그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칠게. 알았죠? 오케이? 한 번당. 그럼 이 10번의 시행을 할 때 확률이 3분의 1인데 내가 이 시행이 X번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알았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지.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 10번 던져. 근데 주사위에서 1과 2가 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맞죠? 그지? 그럼 확률 변수 X가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 확률 변수 X가 얼마부터 얼마가 되는지 생각하라 그랬지. 그럼 확률 변수 X는 얼마부터 가능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10번을 던졌으니까 빵번부터 10번까지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보다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개가 존재를 해야 돼. 알았니? 얼마부터 출발? 무조건 0부터 출발해야 돼. 0부터 출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걸 표로 만든다고 치자. 안 만들 거야. 근데 예를 들면 x가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1 해서 10이 될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독립시행 확률인 거야. 그치? 그죠? 하나 2를 해보자. 여기 해보자. 2. 여기의 확률을 구해볼까? 2일 때. 그럼 뭐야? 10번 중에서 몇 번? 2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니까 6건 3분의 1 몇 제곱? 8제곱인 거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 수열처럼 일반항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가 이 중간에 K라고 치면 확률이 얼마겠어? 여기다 써줄게. 자, 뭐 K 여기다 써줄게. K가 그러니까 몇 번 나오는 거야 횟수가? K번 나올 확률은 뭐겠냐? 뭐야? 이거 그대로 이거 갖다 써. 10 CK에 3분의 1의 몇 제곱? K제곱 3분의 2의 10-K제곱인 거야. 그걸 기호로 확률인데 라지 X가 뭐가 될 확률? K가 될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확률이 식으로 만들어지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내가 얘들은 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확률이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에 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 알았어? 질량함수. 이산 확률 분포일 때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고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공감 안 되시죠? 밀도랑 질량 갑자기 부담스럽죠. 이건 이유가 있어. 이거는 그냥 영어 번역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probability mass 펑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질량. 그 다음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 해가지고 밀도 함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용어는 다 그래 수학 용어.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다. 그러면은 이게 이항분포인데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니네 눈치를 채야 돼. 아 이건 무슨 분포다? 이항분포. 그래서 이항분포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항분포는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를 씁니다. 정규분포는 n을 써요. 왜? 정규가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을 쓰거든. b에다가 뭐를 써주냐면 중요한 포인트들만 적어주는 거야. 이게 어떤 분포인지 제일 중요한 것.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몇 번 하냐고. 10번 한다고. 근데 10번이면 뭐 확률이 뭐냐고. 그래서 3분의 1을 적어주는 거. 알았지? 개념 영상 보면 증명이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기서의 평균과 분산은 아까 잠깐 써줬지만 가장 쉬운 공식입니다. 예, 평균 못 외우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둘 곱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쉬운 게 봐봐.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거야. 일상생활 쓴다고. 주사위를 그러니까 주사위잖아.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라 치면 상식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3번 던지면 한 번은 나와요. 동전이
안 면날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아닌 건 알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100번 던지면 간단히 말하면 50번은 나와야 되겠지. 그게 평균이야. 이항분포의 평균. 그래서 둘을 곱하는 거야. 10번 했을 때 3분의 1짜리는 3.3333번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게 평균인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분산은 쉬워. 그 평균에다가 누구만 나머지 6건만 하나 딱 곱하면 분산이 나와. 쉽겠지? 그래서 니네한테 이항분포에서 야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거 둘을 더하면 끝나는 거지. 재평평제.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항분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오케이? 요 관련된 거 이제 풀어보시고 프린트도 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 스텝 1이랑 좀 풀어보세요. 주말에. 알았지? 까먹기 전에. 오케이? 나머지 정규분포, 이항분포 들어가 있는 최근 건 없는데.